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3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고요. 수학 1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이에요. 드디어 이제 3월 학력평가를 치렀습니다. 오늘 제가 문제를 제 연구실에서 풀고 이렇게 오는데 하늘이 너무 이렇게 좀 우중충한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당히 무거운 상태로 제가 여기 왔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를 보는 순간 막 글이 되게 막 쉽다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3월 학력평가가 주는 중압감 자체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막 정말 잘 쳐야 될 것 같고 막 첫 시험이니까 뭔가 잘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여러분이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3월 학력평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3월 학력평가 성적이 뭐 끝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끝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 그래요? 모두가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충분히 많이 오르는 친구들이 있고요. 특히나 6월, 9월을 기점으로 성적이 수직 상승하는 친구들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해설 강의 하면서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겠지만 학력평가는 정말 학력평가일 뿐입니다. 어디서도 이 성적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뭐 이걸로 무슨 대학을 가 이런 얘기 하는 적 없어요. 한 적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특히나 수학 1이랑 수학 2는 전체 범위였잖아요. 수능이랑 범위가 똑같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또는 이 문제를 이런 개념을 얘랑 같이 낼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문제를 통해서 좀 많이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분장실에서 저한테 무슨 옷을 입겠냐고 이렇게 막 몇 가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입겠다고 했는데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내가 지금 막 3월 학력평가 점수 가지고 좌절하거나 이럴 시간도 없어요. 그냥 나는 지금부터 잘 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거 더 뭐 좌절하거나 그런다고 더 나빠질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지금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지? 이런 것들을 해설 강의 들으면서 하나하나 체크하시고요. 실제로 여러분 총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대략적으로라도 총평을 들어야 내가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했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그래도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이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파악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이 좀 잘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수학 1은요. 제가 딱 봤을 때 수능 문제를 정말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우리 대수능 문제와 굉장히 흡사하게 내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체도 수학 1은 굉장히 비슷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도 문항에서 사용했던 뭐 몇 가지 기술들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도 선생님 짚어 드릴 테니까 우리 하나하나 차근차근 문제 해결해 봤으면 좋겠네요. 1번 문제부터 우리 살펴볼 텐데요. 지수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수 법칙에 대한 문제가 작년 평가원 기출문제들을 봐서 여러분이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한 번에 해결하지는 않아.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고 뭔가 그래도 계산을 한두 번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는 지수가 무리수인 것까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유리수에 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자, 3루트 3이 나와 있는데 얘는 3이라는 건 3의 1제곱이고요. 루트 3은 3의 2분의 1제곱이야. 얘의 3분의 1제곱이고 3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정리합시다. 1 플러스 2분의 1 하면 3의 2분의 3제곱이고 곱하기 3분의 1제곱이야. 자, 곱하기는 지수 더하기로 2분의 3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이렇게 사라지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이기 때문에 3의 얼마가 된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3의 2분의 4가 되어서 요거 약분 가능하죠. 3의 제곱은 얼마? 9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점짜리 문제로는 우리가 뭐 거의 1번 문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지수 법칙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예전보다는 살짝 어려워졌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수열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도요. 뭐 한 2, 3년 전까지는 기본적인 공차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항을 찾아내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최근의 문제들을 보면 공차의 특징만 물어보지 않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알고 있는지도 물어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도 왕왕 나오고 있어요. 3번 문제도 약간 그러한 비슷한 유형인데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공차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계산할 때 조금은 편하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라고 했지. 자, 등차 수열의 특징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A의 n 플러스 K번째 항에서 A의 n번째 항을 뺐어. 그러면
공차를 D라 그러면 n 플러스 K에서 n을 빼면 뭐예요? K지. K 곱하기 공차로 쓸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A의 n 플러스 K번째 항은 A의 n번째 항에서 뭐를 K 곱하기 D를 더해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금 A4가 나와 있고 여기 A7, A19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굳이 첫 번째 항에서 출발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 주어진 걸 가지고 여러분이 출발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볼게. 7번째 항이 나와 있잖아요. 7번째 항은 내가 4번째 항을 알아. 그럼 얼마 차이 납니까? 3만큼 차이 나니까 3 곱하기 공차로 쓸 수 있다고. 그 다음에 A19가 나와. 19번째 항은 또 나는 4번째 항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얼마 차이 납니까? 15만큼 차이 나니까 15 곱하기 공차로 쓸 수 있어요. 선생님 그냥 얘를 A1 플러스 3D, A1 플러스 6D, A1 플러스 18D로 해서 문제 풀으면 안 되나요? 돼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공차의 특징을 이용한 문제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편한 게 뭐냐면 A4가 6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A7은 6 플러스 3D로 바로 쓸 수 있지.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6 플러스 15D로 이렇게 하면 뭐가 줄어드냐면 미지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A7에다 2배 할게요. 12 플러스 6D가 될 거고요. 이 값은 A19인 6 플러스 15D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D끼리 모을게 9D가 되었죠.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 이렇게 남게 되겠죠. D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9분의 6이야, 즉 3분의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하나만 더 이제 추가를 할게요. 나는 있잖아, A1이 이제 궁금하거든. 문제에서 A1을 구하래. 근데 A4를 내가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아까랑 여러분이 비교해서 알아두기 위해서 여러분 한 번만 더 볼게요. A7은 A4 더하기 얼마 차이나? 3 차이 나서 3D잖아. A19는 A4에서 얼마 차이? 15만큼 차이 나서 15D인데 선생님 A1은 그러면 4랑 3 차이 나니까 플러스 3D? 아니지. 봐봐요. A7은 A4에서 뒤로 3칸 가는 거야. 그리고 A19는 A4에서 뒤로 15칸이 가는데 A1은 A4 입장에서는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써? 마이너스 3D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주어진 것에서 출발하면 문제 풀 때 훨씬 더 편하게 계산이 가능하고요. A4는 6입니다. 마이너스 3에다가 우리가 공차가 3분의 2였기 때문에 요거 약분 가능하죠? 6 마이너스 2 하면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차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등차 수열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미지수를 줄여서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방금 우리가 봤던 건 어떻게 한 거냐? AN은 넘어가서 AN은 A의 n 플러스 K번째 항, 뒤에 있는 항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KD로 쓸 수 있다는 거. 요렇게 여러분이 3가지 등차 수열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좋아요. 아셨죠? 그래서 3번 문제가 3점짜리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등차 수열에 대한 것들은 워낙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정확하게 풀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항은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문제이고요. 최근에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문제도 3점짜리 문항으로 예전에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들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한 번 정도는 계산하게끔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자,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 사이입니다. 이사분면이죠. 이사분면에서는 누구만 양수다? 사인의 값만 양수다. 즉, 코사인과 탄젠트의 값은 음수입니다. 이때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곱해서 2분의 1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써도 돼. 왜? 코사인 세타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코사인 세타에다가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쓸 수 있게 되고, 코사인 세타 약분되니까 결국 뭐만 남아? 사인 세타만 남는데 이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우선 정석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사인 세타도 0보다 작고 탄젠트 세타도 0보다 작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 거기에다가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 구하는 방법, 삼각함수의 성질에서 우리가 배운 거 2가지밖에 없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더해지면 얼마? 1이 됐어. 즉 여기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가 궁금하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세타를 나타내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인 4분의 1이 되어서 얘는 4분의 3이 된 거야. 코사인 제곱 세타가 4분의 3이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4분의 3으로 쓸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는 2고 분의 루트 3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 그런데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코사인 세타는 음의 값을 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 세타는 2분의 1이었어. 따라서 부호는 마이너스로 결정되고 얘랑 사라져. 분모분자의 루트 3을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3분의 루트 3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우선 정리하고요. 통분하면 6분의 3 루트 3 플러스 2 루트 3이 되어서 마이너스의 6분의 5 루트 3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념 강의를 하면서 계속 누누이 강조했던 게 이렇게 풀면 사실은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계산하다가 실수도 잦아지게 되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다가 동경을 나타내고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를 나타내는 방법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해요. 자, 지금 삼각함수라는 건 결국은 비율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인 세타는 뭐라고 배웠냐면 R분의 Y좌표로 배웠거든. 그러면 반지름은 항상 양수기 때문에 R이 2라고 보면 되고 Y좌표가 1이라고 보면 돼. 그런데 얘가 우리 지금 몇 사분면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2사분면에 있는 거 알고 있거든.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2야. 반지름의 길이가 2야. 그리고 Y좌표가 얼마? 1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을 쫙 내려봅시다. 그럼 이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고, 그럼 2대 1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얘는 루트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여기에 있는 x좌표는 2사분면 쪽으로 왔으니 음의 값을 가질 거고 y좌표는 1이 된 거죠. 됐나요? 그럼 다 돼버린 거야. 자, 봅시다.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좌표잖아? 그러니까 2분의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된 거야.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요. X좌표분의 Y좌표지? X좌표분의 Y좌표 마이너스의 루트 3분의 1 바로 쓸 수 있고 분모분자의 루트 3 곱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된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아까처럼 얘네들 더해봅시다. 얘네들 더하면 마이너스 6분의 5 루트 3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훨씬 간단하죠. 익숙해지시면 이게 훨씬 더 편하니까 이런 내용들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각함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질 자체를 배운 게 두 가지밖에 없거든. 뭐예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 된다라는 두 가지 사실만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고 이거 적용해서 문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얘기하지만 그 동경을 나타내서 R, X, Y가 뭔지만 잘 기억하면, 잘 찾아내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이번에는요, 우리 3점짜리 문제 지금 객관식에서 마지막 문제인데요. 지금 보니까 양의 상수 A에 대하여 라고 우선 주어져 있습니다. A는 양의 상수야. 그리고 Y는 2 코사인 AX와 직선 Y는 1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B라고 하고 선분 AB의 길이가 3분의 8일 때 A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 같으면 요 정도 내용이면 사실은 쉬운 4점짜리로도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지금 계속 강조하지만 난이도 자체가 3점짜리에서는 충분히 방정식에 대한 것도 살짝 어렵게 나올 수 있고 이 문제 자체가 이제 3점짜리로 거의 굳어졌기 때문에 요 정도 내용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Y는 2 코사인 AX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A분의 2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A는 양의 상수라고 되어 있는 거야. 여기 보니까 AX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몽땅 다 A를 곱하는데 A가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AX는 뭐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2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러면 이 값이 누구랑 만나야 돼? Y는 1과 만났기 때문에 이 코사인 AX가 뭐랑 만났어? 1이랑 만난 거야.
그러면 코사인 AX가 얼마가 되면 돼? 2분의 1이 되면 되는데 A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코사인의 값이 2분의 1이 되게 하는 AX의 값을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있어? 3분의 파이 또는 3분의 5파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특수각.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게 하기 위한 그 x의 값 또는 세타의 값, 여기는 ax의 값은 얼마예요? 3분의 파이와 3분의 5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돼. 다시 한번 볼까? 자,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우리가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1이랑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얘를 지금 우리가 y는 지금 코사인 AX라고 둘게요. 코사인 AX. 그러면 2분의 1이랑 만나야 되잖아. 이렇게 만나죠. 2분의 1이랑. 2분의 1이랑 만나는 첫 번째 X의 값은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여기서는 AX의 값입니다. 그래서 얼마? 3분의 파이야.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얘가 뭐예요? 2파이란 말이야. 0에서부터 2파이 사이에서 어떤 부분에 요만큼이 얼마면 3분의 파이면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두 번째 x 얼마입니까? 요만큼도 3분의 파인 거야. 그래서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면 3분의 5파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x의 값을 한번 봅시다. x는 a가 양수니까 나눠도 아무 문제 없어. 3a분의 파이가 될 거고 여기서는 ax가 3분의 5파이니까 뭐가 된다? 3a분의 5파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볼게. AB의 길이가 3분의 8이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보여드릴게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분의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가서 볼게. 그림이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림을 좀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여러분이 봤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는 아까랑 살짝 비교하면 y는 2 코사인 AX야. 그래서 실제로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2였고 누구랑 만났냐면 y는 1과 만난 거야. y는 1과 만났지? 근데 우리가 이미 x좌표를 다 구해버렸습니다. x좌표를 구했는데 그중에 작은 게 뭐라 그랬어? 3a분의 파이라고 했고요. 큰 게 뭐였어? 3a분의 5파이였던 거야. 그러면 이 선분 AB의 길이, 이 선분 AB의 길이는 결국 뭐랑 같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두 개가 어때?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는 3a분의 5파이, 큰 값에서 뭐를 빼주면 돼? 3a분의 파이를 빼준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3a분의 5파이 빼기 파이니까 4파이고 이 값이 얼마? 3분의 8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래서 요거 약분 가능하고 양변에 3 곱해버리고 a랑 2랑 바꾸면 a는 얼마가 돼요? 2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 기억합시다.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요. 특수각을 모르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특수각을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뭐라도 하나 찾아낼 수 있고 그 찾아낸 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는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것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4점짜리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이 시험이 2022학년도 대수능 문제를 굉장히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첫 번째 느낌이 왔던 게 바로 11번 문항입니다. 물론 방금 봤던 삼각함수에 대한 문제들도 그렇지만 이제 그런 문제들이야 워낙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고난도 문항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좀 잘 보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무슨 얘기 때문에 그러냐면 우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최근에 평가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많이 했냐면 직선 y는 x라는 아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 언제? 지수와 로그가 나오면. 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역함수 관계예요. 역함수 관계다 보니 직선 뭐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 이제 문제에서 뭐를 많이 내고 있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자꾸만 같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y절편도 안 알려줘. 얘가 왜 그러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얘는 항상 y는 x와 뭐예요? 수직으로 만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함수 관계임을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냐면
기울기가 1이거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서 가장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울기 1인 직선부터 보여드릴게요. x가 1만큼 변하잖아. 그러면 y값도 얼만큼 변해? 1만큼 변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 1이기 때문에 x가 1만큼 증가하면 y도 1만큼 증가하는 거야. x가 2만큼 증가하면 y도 2만큼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x가 1만큼 증가하고 y가 1만큼 증가했을 때 이 길이는 그럼 뭐가 될까?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루트 2가 되는 거야. x가 2만큼 증가하고 y가 2만큼 증가했잖아.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돼? 2루트 2.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자꾸 줍니다. 근데 거꾸로 요즘은 어디에 대해서도 많이 주고 있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루트 2라고 해볼게. 그러면 지금 기울기라는 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잖아. 근데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다면 x가 1만큼 증가하면 y는 1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길이 입장에서도 얘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를 선생님이 2루트 2로 늘려볼게. 자, 얘가 루트 2일 때는 이 길이가 1이고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길이를 선생님이 2루트 2로 이렇게 늘려볼게. 초록색이 2루트 2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가 2만큼 증가하면 y는 2만큼 감소하는데 길이 입장에서는 2가 되는 거지. 요 아이디어를 최근에 평가원에서 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좌표를 잡으면 굉장히 편하게 좌표가 잡혀져요. 그러면 4점짜리 문항이 조금은 편하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느낌을 여러분이 좀 받아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기울기가 1 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것만 나오느냐? 기울기가 2인 것도 나온 적이 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것도 나온 적이 있어. 볼게요. 기울기가 만약에 2잖아요. 기울기가 2라는 건 뭐를 의미해? x가 1 증가하면 y는 2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1 증가했지? 그럼 여기는 2가 증가하는 거야. 이 길이가 1이잖아? 그럼 이 길이는 2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올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루트 5가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어, 최근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느낌을 좀 받아가실 필요가 있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y는 2의 x-1제곱 플러스 1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y는 로그의 2의 x-a라는 로그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x는 k가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했고 x는 k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a는 x좌표가 k가 되겠네. 그럼 x에다 k 대입하면 2의 k-1제곱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b라고 한다면 x좌표는 똑같이 k일 거고 k 대입하면 로그 2의 k-a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b를 지나고 가볼게요. 점 b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는데 특징이 주어져 있습니다. 선분 AB의 길이는 8이라고 되어 있고 자 BC의 길이가 얼마? 2루트 2지. 그럼 여러분 이제 C 웃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2래. 뭔가 연관성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곡선 Y는 로그 2의 x-a가 x축과 만나는 점 D에 대해서 사각형 ACBD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림으로 가서 우리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AB의 길이 여기입니다. 요거는 8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8. 자, X좌표는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8이라고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BC예요. BC. 요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 2루트 2라고 했는데 얘가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2루트 입장에서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어? 직각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어서 이 길이가 얼마일 수밖에 없어? 이 길이가 2일 수밖에 없는 거야.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서 8이 돼서 2루트 2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C의 X좌표와 B의 X좌표를 비교하면 C의 X좌표에다가 2를 더하면 B의 X좌표가 될 거고 B의 Y좌표에서
얼마만큼을? 이만큼을 더하면 C의 Y좌표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들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A라는 아이를 우리가 뭐로 뒀냐면 K, 2에 K-1 더하기 1로 뒀어. 뭔가 기준은 하나 잡아야 돼. 그런데 B라는 아이도 X좌표는 뭐가 돼? K가 됐어. 그럼 Y좌표는 우리가 뭐인 걸 알고 있냐면 로그에 2에 K-A인 걸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미 너무 불편해. 왜냐하면 여기에 A라는 아이가 또 나와 있거든. 근데 우린 또 뭘 알고 있어? A와 B까지 선분 AB의 길이가 8인 걸 알고 있어. 그러면 A의 Y좌표에서 뭐를 빼면 8만큼을 빼면 B의 Y좌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봅시다. 여기 있는 로그 2의 K-A라는 것은 2의 K-1제곱 더하기 1에다가 얼마만큼? 8만큼을 빼준 거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의 K-1-7로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B는 좌표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도 고쳐서 생각할 수 있냐면 얘는 K, 2의 K-1-7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 왜 이렇게 쓸까요? 미지수를 줄이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볼게요. C의 좌표 한번 보겠습니다. C라는 아이는 좌표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A와 B보다 어때? X의 값이 더 이만큼 작지. 근데 A와 B의 X좌표가 K였어. K에서 거꾸로 왼쪽으로 이만큼 갔기 때문에 C의 X좌표는 K-2가 되어야 될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C의 Y좌표는 B의 Y좌표에서 얼마만큼? 이만큼 위로 올라간 거야. 이만큼 위로 올라갔으니까 여기다 2를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2의 K-1-5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C의 좌표가 왜 중요하냐면 나는 K의 값을 구하고 싶단 말이지. 근데 얘가 누구 위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지수함수 위에 있기 때문에 Y 대신에 뭐를 대입하고 2의 K-1 빼기 5를 대입하고 X 대신에 X좌표인 K-2를 대입하면 잘 보세요. 2의 K-2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돼서 2의 K-3 더하기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의 K-3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K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2의 K-1 마이너스 2의 K-3 제곱은 마이너스 5가 넘어와서 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수 계산할 때 여러분 항상 잘 기억해야 되는 건 선생님 지수가 복잡해요. 둘 중에 작은 지수로 묶어내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K에서 1 뺀 거랑 K에서 3을 뺀 거랑 얘가 더 작지. 그러면 2의 K-3제곱으로 묶어내세요. 그럼 2의 K-1이 2의 K-3만큼만 나갔어. 몇 개 남았어? 2가 2개 남았지. 그러니까 2의 제곱만큼 남았고 다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1은 6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예요? 4-1이니까 3이 됐죠? 약분 가능해. 그래서 2의 1제곱이 된 거야. 즉 K-3이 얼마가 되었다? 1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고 따라서 K의 값은 얼마다? 4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K가 이제 4가 됐어.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 실제로. 이 넓이를 구하려면 내 느낌에 D의 좌표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D의 좌표를 알려면 이 로그 함수의 모습을 알고 있어야 돼. 즉, A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A가 들어있는 I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 근데 얘랑 누구랑 같아? 얘랑 같다 그랬어. 그리고 나는 K의 값이 얼마인 걸 찾아냈어? 4인 걸 찾아낸 거야. 그래서 K는요, 4가 우선 되었고요. 우리 요거 사사사 지울게. 자, 여기에 있는 이 Y좌표와 여기에 있는 이 Y좌표가 같아지면 되는데 K가 4래. 그러면 4 대입합시다. 2의 4-1제곱, 2의 세제곱, 8 빼기 7은 여기도 4 대입하면 로그에 2의 4-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8-7은 1이잖아요. 그럼 1이 되려면 밑과 진수가 같아야 되니까 4-A가 얼마가 돼? 2가 됐어. 따라서 A의 값은 얼마? 2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A가 2였어. 그러면 이 로그 함수는 뭐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게 된다? 요거 살짝 지울게요. 로그 함수의 이름은 y는 로그 2의 x-2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D의 좌표를 구할 수 있죠. y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진수가 얼마가 되면 돼? 1이 되면 돼. 그래서 x는 얼마?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D의 좌표는 3,0이 되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B의 좌표는 뭐였더라? K가 4였지. K가 4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뭐예요? K가 4, 2니까 1이었잖아. 그래서 B의 좌표도 우리가 구해낼 수 있어요. 얼마? 4,1이었다라는 것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왜 좌표를 하나하나 찾아내고 있냐면 우리가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내가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뭔가 불편해. 뭔가 굉장히 불편한 느낌인데 여러분이 딱 봐도 우리가 이 사각형이라는 건 여기에 있는 삼각형이 하나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삼각형이 또 하나가 나오면 뭔가 해결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왜? 처음부터 이 길이를 8이라고 알려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C의 좌표도 사실은 알고 있잖아. C의 좌표는 B에서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갔으니까 2가 될 거고 C의 Y좌표는 B의 Y좌표에서 Y축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3이 될 거야. 그 다음에 A의 좌표는 B의 X좌표와는 X좌표는 같고 Y좌표는 여기에서 지금 거리가 8이니까 뭔가 9 이런 식으로 나타났을 거라고. 그래서 좌표는 다 알아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파란색 삼각형은 넓이가 나오네. 어떻게 나옵니까?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고 8이 되고 높이 한번 볼까요?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잖아. 그런데 X좌표가 4고 얘는 X좌표가 2니까 얘는 높이가 얼마? 2가 되었어. 그래서 높이가 2가 되었다라는 것까지는 알아냈어. 이제 초록색이 문제인데 초록색도 좋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선분 BC의 길이는 이미 주어져 있었어. 얼마라고 주어져 있었어? 2루트 2라고 주어져 있었어. 그럼 높이만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계속 쳐다봤어. 쳐다봤더니만 어떤 느낌이 드냐? 얘가 기울기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1이었다? 수직이 필요하잖아, 수직. 그래서 쳐다봤더니 DB를 지나는 직선 한번 보세요. DB를 지나는 직선. 다른 색이 없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선생님 그을게. DB를 지나는 직선 입장에서 봤더니 X가 3에서 4까지 1만큼 증가했잖아. Y는 0에서 1까지 1만큼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이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는 1이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결국엔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났던 거야. 그쵸?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자체가 높이였고요. 그러면 4-3 하면 1의 제곱이지. 그리고 1-0 하면 또 1의 제곱이라서 얘는 높이가 루트 2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분의 1에다가 밑변의 길이 얼마? 2루트 2. 높이는 루트 2가 되어서 우리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사라져서 8 남고요. 얘네들 사라지고 요거 곱하면 2가 됐죠. 그래서 8이랑 2랑 더하면 정답은 10이 된다라는 것도 바로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꽤 왕왕 나와요. 그래서 뭐 수학 1이든 수학 2든 넓이 구할 때 이렇게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거 또는 대칭 관계들 이런 거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형들 나오면 잘 보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한 문제 풀어봤고요. 우리 1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최근에도 평가원에서 이렇게 절대값을 함께 물어보는 문항들이 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반영한 문제인 것 같고요. 조금 이번에 시험에서 아쉬운 건 계속 등차수열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첫째 항이 양수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굳이 첫째 항이 양수라고 했습니다.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자, 첫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의 합의 절대값이랑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의 절대값이 같고요. 그 값은 11번째 항까지의 합의 절대값에 빼기 3한 것과 같대요. 그럼 여러분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첫째 항은 양수야. 그럼 우리가 두 번째 등차수열에서 중요한 건 누구예요? 공차란 말이야. 그럼 공차 입장에서 절대값이 나왔으니 뭐를 생각할 수 있어? 그럼 공차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봐. 첫째 항이 양수야. 그럼 공차가 만약에 양수라면 S3이 클까 S6이 클까를 생각해 봐. 자, 첫째 항이 양수인데 공차도 양수라고 해볼게. 그러면 S3은 반드시 뭐가 됩니까? 2분의 뭐가 돼? 3에 2A1 플러스 2D가 되는데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겠지. 그쵸? 그 다음에
첫째 항도 공차도 양수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항 입장에서 생각해봐. 그러면 첫째 항도 공차도 다 양수면 여섯 번째 항은 S3에다가 A4에다가 A5에다가 A6만큼을 더한 거죠. 세 번째 항까지의 합에다가 A4, A5, A6을 더한 건데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S6은 뭐보다? S3보다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런데 S3의 절대값이나 S6의 절대값이나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S3의 절대값도 S3, S6의 절대값도 S6인데 얘네 둘이 같대. 아니 S6이 S3보다 큰데? 그렇기 때문에 공차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차는 0보다 작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딱 봐도 뭐부터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지?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얘를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갑시다. 자, 공차는 0보다 작아요. 그런데 또 봅시다. S3의 절대값이랑 S6의 절대값이 같대. 그럼 이 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첫 번째, S3이랑 S6이 같을 수도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S3이랑 마이너스 S6이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의 첫째 항에 뭐를 물어보고 있어? 합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 항 하나 나올 것 같고 여기서 첫째 항 하나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걔네들을 더해주세요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S3이랑 S6이랑 같은 경우부터 할게요. S3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2분의 1항부터 3항까지 합이니까 3이고요. 2A1 플러스 3-1, 즉 2D가 되겠다. 요 값이랑 S6은 얼마예요? 2분의 6항까지의 합이죠. 그리고 2A1 플러스 6-1하면 5D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울 수 있는 거 다 지울게요. 요거 사라지고 3도 약분하면 요렇게 약분되고요. 2는 약분하면 요렇게 사라진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남은 건 A1 플러스 D가 되었고 여기서 남은 건 2A1 플러스 5D가 되어서 A1끼리 모으면 A1이고요. 5D 넘어가면 마이너스 4D가 되어서 D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지. 그래서 A1이 양수인 것까지 맞춰졌어. 그 다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S3의 절대값이랑 S6의 절대값이랑 S11의 절대값 빼기 3이 같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S3부터 우리가 살펴볼게. S3을 여기에다가 이미 계산을 해놨거든요. 약분하기 전 단계로 한번 봅시다. 얘가 S3이고 결국 S6이 될 건데 A1이 마이너스 4D야. 그럼 잘 보세요. 분자를 보면 2 곱하기 A1 마이너스 4D에다가 플러스 2D를 하면 마이너스 8D 더하기 2D니까 마이너스 6D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 그래서 3 곱하기 마이너스 6D를 얼마로? 2로 나눠준 값이 되어서 얘랑 약분되죠. 그래서 S3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9D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9D인데 D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이 값은 뭐보다 크다? 0보다 커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또 뭐를 알고 싶으냐면 S11도 알고 싶어요. 그래서 S11도 한번 봅시다. S11은 결국 분모는 얼마입니까? 2예요. 그리고 11항까지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2 곱하기 A1인데 마이너스 4D야. 플러스 11 마이너스 1하면 10D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되고 얘가 마이너스 8D 더하기 10D니까 2D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얘는 요렇게 하면 사라지지. 그래서 얼마가 됐다? 11D가 되어서 0보다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S3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9D인데 0보다 컸기 때문에 그대로 마이너스 9D가 될 거고요. S11은 11D야. 근데 0보다 작았기 때문에 절대값이 붙어서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1D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고 넘어가면 2D가 되고 이 값이 마이너스 3인 거예요. D의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D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을 계산하면 플러스 될 거고요. 약분하겠습니다. 그래서 A1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첫 번째 항 하나 찾았습니다. A1은 6이 되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S3이랑 뭐랑 같아? 마이너스 S6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한번 또 다시 계산을 해볼게요.
S3이랑 마이너스 S6이랑 같대. 그럼 S3은 아까도 우리가 계산했으니까 한번 써볼까? 2분의 3에 2A1 플러스 2D였어. 그리고 마이너스 붙이고 S6 계산할게요. 2분의 6에 2A1 플러스 5D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죠? 아까처럼 약분할게요. 이것도 약분하고요. 여기도 약분할 거야. 그 다음에 2도 약분해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A1 플러스 D인 건 똑같아. 그런데 여기는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A1이고 여기도 계산하면 마이너스 5D가 되어서 넘어갑니다. 3A1이고요. 넘어갔어요. 마이너스 6D가 되지. 따라서 A1은 마이너스 2D가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 그럼 A1은 마이너스 2D가 맞냐? 공차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돼서 첫째 항이 양수인 것도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또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S3의 절대값이랑 S6의 절대값은 이미 같아졌고 얘랑 뭐랑 같아야 돼? S11의 절대값 마이너스 3이 같아져야 돼. 그러면 S3 다시 한번 쳐다보자고요. S3을 다시 한번 쳐다보면 여기서 A1 자리에 뭐가 들어가? 마이너스 2D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분모는 또다시 얼마가 됐고? 2가 됐고 마이너스 4D 더하기 2D니까 마이너스 2D 곱하기 3 마이너스 6D가 되었죠. 따라서 얘네들 또 약분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D가 되는 거야. 근데 D가 0보다 작지? 그럼 마이너스 3D는 0보다 커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S11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S11은 2분의 11에다가 2 곱하기 A1 마이너스 2D 플러스 10D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D 더하기 10D니까 6D가 되죠. 약분 가능해요. 3D 곱하기 11이니까 33D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D가 0보다 작기 때문에 33D는 0보다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 붙이면 S3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3D가 되는 거고요. S11의 절대값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33D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넘어갔습니다. 30D는 마이너스 3이 되어서 D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A1이 마이너스 2D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0분의 1이랑 곱하면 5분의 1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또 하나 더 나와서 5분의 1도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우리가 구했고요. 자, 첫째 항에 합을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분해야 되네. 더하면 분모는 5고요. 30 플러스 1이 되어서 5분의 31이 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 해결하면 되는데 실제로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최근에 평가원 기출문제들을 보면은 계산 자체도 아주 어렵지는 않은데 좀 귀찮게 까다로워.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좀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5번 문항입니다. 지금 보니까 15번 문항은 딱 봐도 도형이고요.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시험 이 해설 강의 시작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2022학년도 대수능 문제를 굉장히 많이 반영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2022학년도 대수능 문제에서요. 빈칸 추론 문제를 수열해서 출제하지 않고 이렇게 삼각함수, 특히나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모두 활용한 문제로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선생님들도 살짝 놀래긴 했습니다. 이게 허를 찔린 거지. 그래서 빈칸 추론 문제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AB의 길이는 2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도 2라고 주어져 있고요. AD의 길이가 3이라고 주어져 있고 이 각의 길이가 3분의 파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쳐다봐. 계속 쳐다봐. 계속 쳐다보면 뭐가 보여야 되냐?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특징은 여러분이 먼저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마주보는, 즉 대각의 크기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 파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얼마가 된다라는 건 먼저 알고 넘어가야 돼. 3분의 2 파이가 된다라는 건 반드시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먼저 쓰고 넘어가셔야 되는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음은 이 A, E, B가 세타일 때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고요. 삼각형 ABD와 삼각형 BCD에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삼각형 ABD랑
삼각형 BCD에서 뭐를 이용하라라는 얘기까지 했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CD의 길이가 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대. 아셨죠? 그럼 갑시다. 갈게요. 나는 CD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이게 가야. 근데 문제에서 아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각형 ABD가 어디 있어? 삼각형 ABD가 있대. 얘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래. 그리고 또 삼각형 BCD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래. 이렇게 착한 문제라니까? 그래서 보면은 BD의 길이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2의 제곱 4고요. 3의 제곱 9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의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지? 그러면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2분의 1이라서 뭐가 사라져? 2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따라서 13 마이너스 6이 되어서 BD의 길이의 제곱이 7입니다. 따라서 BD의 길이는 뭐가 돼? 루트 7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나는 지금 뭐가 궁금한 거야? CD의 길이가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갑시다. 또 코사인 법칙 쓰라고 그랬잖아. 루트 7의 제곱은 7이야. 그러면 2의 제곱 플러스 CD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CD 곱하기 코사인에 이번에는 얼마 들어가야 돼? 3분의 2파이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우리가 얼마라는 것도 알고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사라집니다. 그러면 선생님 CD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헷갈리지? 그럴 때는 CD를 우리가 X라고 둡시다. CD를 X라고 두면 얘는 X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X제곱에다가 요거 계산하면 플러스 2X가 될 거고요. 4야. 넘어왔어? 그럼 얼마? 마이너스 3이 0이 된 거야. 그럼 인수분해합시다.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은 0이 되어서 X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X는 얼마? 1이 되었다. 즉 C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게 가였는데 CD의 길이는 얼마가 됐어? 1이 됐고 얘가 가에 들어갈 숫자였습니다. 됐죠? 자, CD의 길이를 우리가 1이라고 구해버렸습니다. CD의 길이를 1이라고 구했어. 자,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그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글부터 선생님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각 A, E, B는 공통이고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으므로 삼각형 너무나도 친절하지 않아? E, A, B와 순서도 삼각형 E, C, D는 닮음이래.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선분 E, D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리고 걔가 뭐라는 거야? 나에 들어갈 I래요. 그럼 다시 갑시다. 지금 보니까 삼각형 EAB, 삼각형 EAB 요거 있어. 요 삼각형. 그리고 삼각형 ECD야. ECD. 순서가 중요하지. 얘네가 닮음이래. 그런데 나는 ED의 길이를 알아내면 되는데 문제는 EC의 길이도 알고 있어야 되네. 그래서 얘네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있는 삼각형이랑 여기에 있는 삼각형이 닮음인데 얘가 1대2잖아. 1대2야. 그러면 이 길이 대 이 길이도 1대2가 돼야 돼. 2대1이다. 2대1. 2대1. 그러면 2대1.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돼? 2대1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 삼각형이 뒤집혔다라고 생각해야 닮음이야. 순서대로. EAB, ECD. 됐나요? 그럼 봐. 2대1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2분의 1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은 또 긴 거부터 봅시다. 이 길이는 뭐가 됩니까? 3 플러스 2D가 되겠네. 그러면 이 길이에 해당하는 건 뭐가 돼? EC가 되겠지. 그래서 EC는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2 더하기 EC가 되겠지? 2 플러스 3분 EC는 뭐에 해당해? ED의 길이에 해당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2배의 3분 EC는 3 플러스 3분 ED가 될 거고요. 자, 얘네들끼리 또 볼게. 2배의 3분 ED는 2 플러스 3분 EC가 되는데 이제 잘 봐. 나는 EC의 길이가 궁금해. ED의 길이가 궁금해. ED의 길이가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ED의 길이가 궁금하기 때문에 누가 사라져야 돼? EC의 길이가 사라져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3분 EC의 길이를 먼저 정리를 할게요. 2배의 3분 ED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되죠? 얘를 어디다가 쇽 넣을까? 여기다가 쇽 넣는 거야. 그러면 2배 하면 4배의 3분 ED 마이너스 4는 3 더하기 3분 ED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쪽으로 모으면 3 곱하기 3분의 2d의 길이는 7이 되고요. 3분의 2d의 길이는 뭐가 된다? 3분의 7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2d에 들어갈 숫자가 얼마다? 3분의 7이고 이 값이 나에 해당하는 숫자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삼각형 ECD에서 또 친절하게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래.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면 걔가 바로 어디에 들어간다? 다에 들어간대요. 그럼 삼각형 찾아갑시다. ECD. ECD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자, 삼각형 ECD를 찾아갔는데 이제 문제가 살짝 생긴 게 뭐냐면 사인 세타랑 1이랑 만나는 건 알아냈어. 그리고 내가 이 D의 길이가 얼마인 것도 3분의 7인 것도 찾아냈어. 그러면 사인 법칙을 사용하려면 2D랑 만나는 요 각의 크기를 알아야 되잖아. 아, 얘가 파이잖아요. 3분의 2파이를 빼면 얘는 3분의 파이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인 법칙 이용할게요. 사인의 3분의 파이랑 누구랑 마주보고 있어? 3분의 7이랑 마주보고 있고요. 사인 세타랑 누구랑 마주보고 있습니까? 사인 세타랑 1이랑 마주보고 있네요. 따라서 우리가 사인 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사인 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사인 3분의 파이부터 계산할까요?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고요. 실제로 이거 역수 취해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원래는 3루트 3분의 14야. 그러면 뭐분의 14분의 3 루트 3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에 들어갈 숫자는 14분의 3 루트 3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다 됐습니다. 가나다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찾았고요.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무리할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가나다에 알맞은 수를 각각 PQR이라고 할 때, 즉 P는 1이고요. Q는 3분의 7이고요. R은 14분의 3 루트 3인데 문제에서 P랑 Q랑 더한 다음에 R을 곱하래. 그럼 얘랑 더하면 얼마예요? 3분의 10이지 곱하기 14분의 3 루트 3을 해주면 사라집니다. 얘는 5고 얘는 7이지. 그래서 굳이 이걸 계산을 하라고 하네. 7분의 5 루트 3. 깔끔해지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계산하라고 그랬지? 어쨌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객관식 문제들 모두 풀어봤고요. 실제로 2022학년도 대수능 문제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단답형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로그 계산 문제가 16번 문항, 3점짜리 문항으로 기초적인 문제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얘도 예전보다는 살짝 어려워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미체 변환에 대한 거 그리고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들 함께 물어보고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계속 째려봐. 막 열심히 째려보면 얘가 밑이 2잖아. 근데 얘는 밑이 5, 5로 똑같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요? 로그에 2에 72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분모에 있는 진수가 밑으로 분모에 있는 진수가 진수로 올라가면 돼. 거기에다가 여기 있는 4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진수의 지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마이너스 1 로그 2에 2분의 1 루트 6의 몇 제곱? 4제곱으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부터 우리가 살짝 계산을 해보자. 2의 4제곱은 16이고 루트 6의 4제곱이야. 루트 6을 제곱하면 6이지? 6의 제곱이니까 36.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밑이 갖고 뺄셈이니까 이제는 역수해서 곱해버리면 되죠. 72에다가 36분의 16을 곱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약분 가능합니다. 2의 4제곱 곱하기 2니까 2의 몇 제곱? 5제곱이야. 그래서 로그 2의 5제곱이 되어서 진수의 지수 앞으로 가서 5가 됐고요. 로그 2의 2는 1이니까 정답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6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지만 밑변환 공식 같은 것들 여러분이 좀 잘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16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17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3점짜리 문제지만 학생들이 그래도 좀 까다롭게 느껴졌을 겁니다. 당장 우리가 지금 시그마 계산하는데 부등식을 본 적이 별로 없거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좀 불편하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볼게요. 각각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 지금 보니까 얘는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1항부터 5항까지 2의 k-1제곱이라는 등비수열의 합이야. 그럼 공비가 얼마인? 2인 등비수열이니까 공비 마이너스 1에 첫째 항 잘 기억하셔야 돼요. k에다 1 대입한 값이 첫째 항이야.
그럼 2의 0제곱이니까 1이 첫째 항이고요. 자, 공비가 모두 몇 개 있어야 돼? 1부터 5까지 5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분모는 얼마로 끝났어? 1로 끝났어. 2의 5제곱은 32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31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K는 1부터 N까지 2K-1인데요. 요것도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요거를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으로 계산해도 돼요. 하지만 선생님 항상 강조하지만 얘가 K에 관한 1제곱이거든.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에요. 게다가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 너무나도 많이 얘기했던 홀수들의 합입니다. 지금 보면은 1 대입해봐요. 1이지. 2 대입하면 3이야. 3 대입하면 5야. 4 대입하면 7이야. 홀수들의 합이거든. 선생님 홀수들의 합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n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n제곱 잘 모르겠어.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계산해 볼게요. 자, 얘는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분모 2죠. 1항부터 n항까지의 합 n입니다. 첫째 항 얼마예요? k에다 1 대입하면 1이야. 끝항은 k에다 n 대입하면 2n-1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얘랑 얘랑 사라지지? 또 얘랑 얘랑 약분되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n제곱이 됩니다.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리한 공식입니다. 홀수들의 합은 뭐다? n제곱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 살펴볼게요. k는 1부터 5까지 2 곱하기 3의 k-1제곱입니다. 얘도 무슨 수열?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근데 공비가 얼마? 3입니다. 따라서 공비 3-1에다가 첫째 항은요. k에다 1 대입하면 3의 0제곱은 1 곱하기 2니까 2가 되었고 공비가 모두 1부터 5까지 5번 곱해져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약분 가능하죠. 그래서 3의 5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243 마이너스 1이니까 242가 되네. 따라서 우리가 얘네들을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31보다는 n제곱이 크고 242보다는 n제곱이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 31보다 작은 어떤 거듭제곱 숫자를 생각해 봅시다. 6의 제곱은 36일 안 되지. 5의 제곱이야. 5의 제곱.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15의 제곱이 225니까 얘는 뭐의 제곱보다는 작을까? 16의 제곱보다는 작을 거야. 그러면 5의 제곱보다는 n제곱이 크고 16의 제곱보다는 작으니 5보다는 n이 크고 16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고요.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디부터? 6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15까지의 합인 거야. 그러면 뭐 여러분이 자연수의 합이니까 이것도 등차수열의 합으로 생각을 하면 6에서 15까지 모두 몇 개일까?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지금부터 잘 기억합시다. 15에서 6을 빼고 더하기 1을 해야지만 개수야. 그리고 첫째 항은 6이고 끝항은 15.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몇 개? 10개. 약분하면 5가 됐고요. 얘는 얼마야? 21이지. 따라서 정답은 105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3점짜리 문항, 두 문항도 연습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3점짜리 문항이지만 계산하는 과정 자체가 복잡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굉장히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문제 4점짜리 문제 남아있는데 요것도 여러분이 잘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A1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번째 항 A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하거나 n번째 항에다 빼기 1을 하래. 그런데 n번째 항이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을 곱하고 n번째 항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빼기 1을 하래요. 그래서 A7이 마이너스 1일 때 40 곱하기 A1의 값을 구해야 돼. 그런데 A7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럼 A7은 누구 입장에서 나오는 거야? A6 입장에서 나오죠. 그래서 A6이 0보다 작았다? 0보다 작았으면 마이너스 2A6을 해준 거야. 그랬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왔겠지. 그러면 A6은 얼마였어? 2분의 1이었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A6이 0보다 작았는데 A6이 0보다 커졌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면 A6이 0보다 크거나 같았대. 그러면 A6 빼기 2를 했더니 얼마가 된 거야? 마이너스 1. 따라서 A6의 값은 얼마로 정해졌어? 1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6은 1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용기가 막 생겨. 그러면 A5도 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A5를 가봤다. 또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야. A5가 있잖아요. 0보다 작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A5를 했더니 1이 됐대요. 근데 A5는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겠네요. 그런데 A5가 0보다 크거나 같았대요. 그러면 A5에다가 마이너스 2를 했더니만 1이 됐대. 그래서 A5는 얼마가 됐어요? 3이 됐어요. A5가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 어떻게 돼? 여기에 대해서 A사가 또 두 개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A사가 두 개 나오죠. 갑자기 막 어떡하지? 그럴 때는요. 다시 처음으로 가면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 왜 처음으로 돌아가냐면 A1의 범위가 주어져 있거든. 그래서 A1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A1은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러니까 A2는 뭐가 돼? A1-2가 된 거야. 그런데 A1에서 2를 빼봐.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1-2는 0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A2는 뭐보다 작은 거야? 0보다 작은 거야. 그럼 A2가 0보다 작기 때문에 A3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 마이너스 2에 A1-2가 A3인데 0보다 작은 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했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0보다 커지겠죠. 그 다음 또 가는 거야. A4는 A3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다가 빼기 2를 하래. 그러면 마이너스 2에 A1-2에다가 빼기 2를 하는데 자 봅시다. A1-2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보자.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지. 그래서 0보다 크고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0보다 크고 마이너스 2에 A1-2가 되고 얘는 2보다 작은 거야. 그럼 2보다 작은 거에서 2를 뺐지. 2보다 작은 거에서 2를 뺐으니까 얘는 0보다 커 작아. 0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그 다음 번째 항은 여기다 얼마 곱하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면 4배에 A1-2고 마이너스 2 곱하면 4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A1-2가 0보다 작잖아요. 여기다가 4를 곱하고 더하기 4를 한 거야. 그러면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가 이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A1-2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었고 여기다 4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다가 4배를 하면 마이너스 4고요. 4배에 A1-2고요. 얘가 0보다 작았어. 여기다가 4를 더하래. 그럼 0보다 커졌지? 4배에 A1-2 더하기 4가 되고 4보다 작아져서 얘는 0보다 또 어때? 커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 빼기 2를 하래. 그러면 4배에 A1-2 더하기 4에다가 빼기 2를 했더니만 A6이 됐는데 A6은 1이었거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면 바로 A1이 나오게 되는데 봅시다. 4배의 A1이고요. 마이너스 8 플러스 2를 했더니 1이 됐어. 마이너스 6 넘어가면 7이 됐지. 따라서 4배의 A1은 7이 됐고요. A1은 얼마가 됐어? 4분의 7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40배를 하래. 4분의 7을 계산하면 정답은 70이 되어요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은 이러한 추론 문제가 나와요. 수열의 귀납작 정의에 대한 추론 문제가 나오면 우선 주어진 걸 가지고 최대한 갈 수 있는 만큼 가요. 근데 너무 복잡해.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또 다시 가는 거야. 그래서 만나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21번 문제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문제 자체가 막 엄청나게 어렵다 이런 느낌보다는요. 여러분이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방정식 입장에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실근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데 우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뭔가 K나 T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데 얘는 A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A와 B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라는 조건을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하고 문제를 가보도록 할게요. 상수 K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좌표 평면의 점이 오직 하나 존재한데 그 말이 뭐를 의미하는지 봅시다. 점 A는 곡선 위의 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지? 곡선 위의 점이라는 건 X좌표 X에다 대입, Y좌표 Y에다 대입하면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B는 로그 2에 A 플러스 2 플러스 K 요거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점 A를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 이거 뭐예요? 대칭이동하면 뭐가 돼요?
b, a가 되지. 이 b, a는 곡선 y는 4의 x 플러스 k제곱 더하기 2 위에 있대요. 그럼 x 자리에 b, y 자리에 a를 대입하면 만족해야 되지. 따라서 a는 4의 b 플러스 k 플러스 2 이거를 만족해야 돼. 이거밖에 조건이 없어 지금. 근데 얘를 만족하는 a, b가 오직 하나 존재한대요. 그럼 뭔가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래도 저는 그래요. 로그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불편하기 때문에 지수의 모습으로 바꿔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k를 반대로 보내면 b-k는 로그 2의 a 플러스 2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2의 b-k제곱은 a 플러스 2가 되어요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고 따라서 a 자리에 4의 b 플러스 k제곱 더하기 2를 그대로 이렇게 넣을게요. 그러면 2의 b-k제곱은 4의 b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 플러스 2니까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잘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가 오직 하나라고 했냐면 선생님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 a, b가 오직 하나야. 근데 이 식을 딱 봤더니만 a는 이제 사라져 버렸지. 그럼 이 식을 만족하는 누가 오직 하나여야 돼? b의 값이 오직 하나여야 되는 거야. b의 값이 오직 하나여야 돼. 그러면 b 입장에서 k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라는 거. 요거까지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면 얘네들을 우리가 한쪽으로 모아서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얘는요. 4의 b제곱 곱하기 4의 k제곱이었지. 숫자기 때문에 분리해서 쓴 거야. 반대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럼 마이너스가 되고 2의 마이너스 k제곱에 곱하기 2의 b제곱이 된 거야. 그리고 더하기 얼마가 있었어? 4가 있어서 이 값이 0이 된 거야. 0이 된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b가 지금 관건이야. b가 관건이기 때문에 4의 b제곱과 2의 b제곱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2의 b제곱을 선생님이 t라고 놓을게. 그러면 4의 b제곱은 t제곱이 되어서 얘 뭐가 돼? 4의 k제곱에 t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제곱에 t 플러스 4는 0이라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모습이 된 거예요. b가 하나이기 때문에 2의 b제곱도 하나여야 되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t를 2의 b제곱으로 뒀지. 지수로 뒀기 때문에 당연히 t는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t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t가 0보다 크면서 그렇게 되게 하는 t가 몇 개여야 돼? 하나여야 돼. 그럼 t가 하나여야 된다는 건 결국은 뭐 해야 돼?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그 근이 양수여야 돼요. 그럼 그 근이 양수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중근이라는 건 근이 똑같은 게 두 개잖아. 그럼 두 근의 합을 살짝 볼게요. 두 근의 합은 여러분이 보면은 마이너스의 4의 k제곱분의 마이너스의 2의 마이너스 k제곱이거든. 복잡해 보이지만 플러스 됐습니다. 얘네들 다 지수지.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요. 그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요. 4의 k제곱분의 4인데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얘도 0보다 커. 두 개를 더해도 0보다 크고 두 개를 곱해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중근이 만약에 있다면 그 중근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는 중근을 우리가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얘네들이 숫자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4의 k제곱 곱하기 4가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되고요. 2에 마이너스 2k제곱이 되었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16 곱하기 4의 k제곱이 얼마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얘가 지수가 지금 음수니까 여러분 보세요. 얘는요. 2의 2k분의 1이지. 잘 봐. 요거 선생님 정리해 드릴게요. 계산이 조금 복잡해. 2의 2k분의 1이야. 그러면 2의 제곱의 k니까 얘는 4의 k제곱분의 1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적어드리면 4의 k제곱분의 1 마이너스 16 곱하기 4의 k제곱이 0이 되어서 양변에 4의 k제곱을 곱해버리면 1 마이너스 16 곱하기 4의 k제곱의 제곱이 0이 된 겁니다. 따라서 얘 반대로 넘기고 16으로 나눠버리면 4의 k제곱의 제곱은 16분의 1이었던 거야. 그러면 4의 k제곱은 풀마 4분의 1이지만 얘가 양의 값을 가지니까 4분의 1, 즉 4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된 거죠.
따라서 K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게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K가 마이너스 1이야.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A와 B를 다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K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야. K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할게. 2에 B 빼기 1입니다. 4에 B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또다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지금 뭐냐면 2의 B제곱 곱하기 2지. 그래서 쭉 갈게. 2 곱하기 2의 B제곱이고요. 얘는 4의 B제곱 곱하기 4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그지?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됐어? 4분의 1 곱하기 4의 B제곱이야. 그리고 플러스 4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가는 거야. 얘는요. 2의 B제곱 몽땅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2의 B제곱을 또 T라고 한번 놓을까? 이번에는 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4분의 1 X제곱이고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2X지 더하기 4는 0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 복잡하면 4 곱해버리세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 얼마? 0이 된 거야? 인수분해 가능하죠?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0이라서 X가 얼마가 됐어? 4가 됐는데 X를 우리가 2의 B제곱으로 놨어요. 그러면 4는 2의 제곱이죠. 따라서 B의 값은 이제 나왔다. 2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B가 2래. 끝난 게 아니지. A도 구해야 돼. 그래서 B는 2가 되었고요. 여기다 2 대입하고 K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2의 세제곱은 A 플러스 2가 되어서 8 빼기 2 하면 A의 값은 얼마? 6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끝났습니다. A 곱하기 B는 12가 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셨어요? 사실은 중근이라는 조건만 잘 알고 있으면 조금은 그래도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데 이거 틀렸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평가원에서도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지수나 로그 함수의 모습이랑 2차 함수 또는 2차 방정식을 같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지속적으로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에서 우리가 어떤 지수의 값이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거, 양의 값을 가진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뭐 페널티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좀 잘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런 것까지 선생님이 꼼꼼하게 짚어드렸으니까 잘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 3월 학력평가 수학원 해설 강의 마칠 거고요. 여러분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점수 절대 중요하지 않아. 절대 중요하지 않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계산 자체가 그렇게 막 되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선 문제를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연습들도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른 해설 강의 또는 다른 강의에서 여러분 만날 테니까 우리 거기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